보자. 오늘 2차 함수를 하는데 우리가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잘 봐봐. 그러니까 1차라는 거는 어차피 y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하면 이를 우리가 1차 함수라 부르면 되는 거고, 그럼 2차 함수라는 건 뭐냐면 y를 당연히 몇 차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 y를 2차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y가 2차식으로 표현되면 2차 함수고 y가 1차식으로 표현되면 1차 함수고, 그러니까 어차피 함수라는 거는 두 별량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지만 x값이 주어졌을 때 y값이 하나만 나오도록 만드는 게 함수인데, 이 xy 관계식을 만드는데 y가 x에 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 y가 x에 대한 2차식이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어? 일단은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구분은 되지. y가 x에 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고 2차식이면 2차 함수다. 그럼 여기선 당연히 a 값은 0이 안 돼야만 1차 함수가 될 테고, 여기도 2차 항이 존재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a 값도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겠다. 일단 1차 함수, 2차 함수 표현은 구분이 되지. 그러면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였냐면 이런 직선의 그래프였지. 그래서 이 a라는 값이 모일 때 양수면 오른쪽 2로 가고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더라.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였고, 실제로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지만 일단 이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차 함수 이렇게 포물선이 나와. 포물선.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콕 찌르면 이렇게 휘어지겠지. 콕 찌르면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래서 a가 양수면 이런 모양이 그려지고 a가 음수면 이런 모양이 그려져. 2차 함수는 일단 그래프가. 그래서 우리가 a 값이 양수면 봐봐. 오른쪽 끝이 올라가지. 얘도 오른쪽 끝이 올라가지. 음수면 내려가고 얘도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다 똑같아. 양수면 최고창이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1차나 2차나. 만약 3차는 한 번 더 찌르면 돼.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올라가게끔. 양수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3차 그래프. 4차 그래프는 한 번 더 찌른다고. 그럼 이렇게 그려져. 4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4차 함수는. 그러니까 1차나 2차나 3차나 4차나 항상 이 최고차항의 부호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일단 뭐 3, 4차는 몰라도 되지만 1차랑 2차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라는 건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 2차 함수라는 걸 어떻게 그리겠느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y라는 걸 또 뭐로 표현하기도 해? f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 y를 fx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fx라는 거를 y라고 놨을 때 그럼 결국에 이 fa라는 뜻이 뭐냐? fa라는 뜻이 뭐니? fa라는 뜻은 x값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란 뜻이지. fa가 y라면 x가 a였을 때 y값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y값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함수값 이렇게 부르지. 함수값. 기억나? 함수값. 그러니까 내가 만약 fx를 봐봐. fx를 x제곱에 2x라 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f1을 갖다 구하래. 그럼 f1이라는 건 뭐야? x값에 그냥 1만 대입하라는 뜻이지. 그럼 1 대입하면 몇이 돼야 돼? 3. 이걸 뭐라 불러? 함수값. x가 얼마일 때? 1일 때 함수값.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보자. 그래서 x가 k일 때 함수값이라는 거는 x 대신에 k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을 x가 k일 때 함수값 이렇게 부르는 거야. x가 k였을 때 함수값.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이라는 말은 1차 함수나 1차 함수에서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내가 fx를 이런 거 많이 했었지. x 더하기 4다. x 더하기 5다. 그럼 우리가 f1을 갖다 구해라. 1만 대입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f1의 값.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야 돼? x가 1일 때 y값 또는 x가 1일 때 무슨 값? 함수값 이렇게 불러주면 돼. 그러니까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구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y를 fx라 했을 때 이 fx가 2차식이 나오면 2차 함수고 1차식이 나오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함수값 구하는 건 똑같다. f1을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1만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얘를 무슨 값? 함수값 이렇게 불러주면 돼. 함수값.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내가 실제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보자. 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 y가 2차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야. 기본이 되는 그래프.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면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면 점을 몇 개 이상은 찍어야 되겠구나. 3개 이상의 점은 찍어야 되겠지. 그럼 봐봐. x에 0 넣었다. y가 몇 나오니? 0 나오지. x 0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x에다 1 대입해보자. y 1 나오지. x 1 넣어주면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봐.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도 몇이야? 1인 거지. 그럼 세 점을 한번 찍어볼게. 0,0 하나 찍고 1,1 하나 찍고 마이너스 1,1 하나 찍었어. 점 3개 찍었지. 그지? 그럼 이 점 3개를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게 이 곡선으로 갖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해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점을 니네가 한 3개 정도만 찍은 다음 얘를 그냥 부드럽게 연결만 해주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돼. 봐봐.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포물선이라 부르는 거야. 포물선. 잘 적어놔. 얘를 포물선이라 부르고 포물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꼭지점이 존재한다 이거야. 잘 적어놔. 꼭지점이 존재하고 축이 존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포물선의 특징. 꼭지점도 존재하고 축도 존재한다. 그럼 꼭지점을 어디라 부르냐면 봐봐. 그래프가 잘 가자. 지금 그래프를 변화되는 모습을 봐봐. 얘가 점점 떨어지다가 제일 아래쪽을 찍고 다시 얘가 뭐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점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지점, 이 지점, 바뀌는 지점. 그치?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점으로 바뀌는 지점 있지? 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 부르냐면 얘를 꼭지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잘 적어놔. 얘를 뭐라 부른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 부르는 거야. 꼭지점. 꼭지점. 잘 봐봐. 그래프가 점점 떨어지다가 가장 아래쪽을 점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바뀌기 전에 있는 지점. 그 지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다시 스톱을 하고 다시가 떨어지겠지? 그럼 이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꼭지점. 찾을 수 있겠지? 꼭지점은. 얘는 지금 이렇게 한없이가 지금 뻗어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는 지점. 이 점이 꼭지점이 되던가 아니면 계속 떨어지다가 맨 아래쪽을 찍고 다시 올라가잖아. 그럼 이 지점을 뭐라 부르냐면 꼭지점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어?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이 뭐 한다?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y는 x제곱에서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냐면 0,0이 꼭지점이 되는 거야. 0,0이 꼭지점. 그리고 이 포물선은 봐봐. 포물선은 내가 이렇게 포물선을 갖다 그리면 얘는 축에 대해서 좌우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야. 선대칭. 그래서 우리가 이 축을 그을 수가 있구나야.
얘를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축에 대해서 포물선은 서로 뭐 한다? 좌우 대칭이 돼. 좌우 대칭. 어? 다시 이 꼭지점을 받다가 이 꼭지점을 갖다가 지나는 직선을 쭉 그어버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포물선의 축이 되는 거야. 축. 포물선의 축.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이 꼭지점하고 축이 되게 중요해. 포물선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가 된다? 이차 함수의 축이 된다. 다시 포물선은 뭘 가져? 꼭지점을 갖고 뭐를 갖는다? 축을 갖는다.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잘 생각해봐. 얘가 꼭지점이 0,0이라면 0,0이라면 우리가 2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일 때 이 y축의 평행한 직선 그어봤었지. 기억나? y축의 평행한 직선? 이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얘를 뭐라 불렀니? x는 뭐라고 불렀지? x는 뭐? 그러니까 얘가 만약 x는 3이라 그러면 x값 3을 지나는 직선 x값 3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응? 이걸 뭐라 불러? x는 3. 그럼 이렇게 가는 거 뭐라 불렀니? 얘가 만약 2를 터치했어. 그럼 얘는 뭐라 불러야 돼? y는 2라 부르는 거고. 잘 적어놔. 얘를 x는 3이라 부르고 얘를 뭐라 불러야 돼? y는 2라고 부른다고. x는 3, y는 2. 각각의 축의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고 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잘 기억해야 된다. 이 꼭지점에 x좌표지. 얘가 지금 0,0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축을 내리면 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잘 적어라. 얘를 뭐라 부른다?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축의 방정식. 꼭지점이 어디를 지날 때? x좌표를 지날 때. 걔를 무슨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보자.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이 되게 달라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이 다르는데 이 왼쪽 지점은 이렇게 x가 증가를 하잖아. 이동하는 게 x가 증가하는 거지. 그럼 x가 증가하면 y 값은 점점점 뭐 하냐면 떨어져. 그러니까 이 반대편 상황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가는 게 x가 증가할 거니까 이 점들이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면 x값은 커지고 있고 y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상황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래. 이게 지금 과학이 아니라 지금 수학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점들의 이동 상황을 보는 거야.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해봐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점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x값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x는 증가하는 거야. x는 증가하는데 y값은 떨어지고 있잖아. 걔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쪽은 점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니까 x값은 증가할 때 y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x는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부르는 거야. 일단 이거 먼저 적어놔. y는 x제곱이란 이 그래프의 특징은 꼭지점은 얼마를 갖고 꼭지점은 원점을 갖고 축의 방정식은 얼마를 갖는다? x는 0을 갖는다.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왔지? 이 모양을 우리가 한글로 뭐라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 불러.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아래로 볼록이라 부른다. 그게 누구의 그래프야? y는 x제곱의 그래프야. y는 x제곱의 그래프. 그래서 이 차함수는 이 기본형을 가지고 다 확장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니네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꼭지점이 얼마고 원점이 되면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되고 반대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데 얘를 또 뭐라 쓰냐면 잘 적어놓자. 이 반대쪽은 이 x가 지금 현재 0인 거지 축이.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쪽이 되겠지.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x가 0보다 작은 쪽과 x가 0보다 큰 쪽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라 쓰면 돼?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써주면 되고 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까지를 적어주면 돼. 그래서 일단은 꼭지점 만드시고 축의 방정식 만드시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의 상황을 적어라. 그래서 축이 0일 때는 0보다 왼쪽, 0보다 오른쪽. 0보다 왼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0보다 큰 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게 누구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 y는 얘를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그려볼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점 3개를 찍으면 0,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날 거니까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점 3개 하나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나 찍고 1, 마이너스 1 찍어서 부드럽게 연결하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모양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차의 수가 음수일 때는 모양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두 모양을 잘 봐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점이 찍히는 거니까 이 점이 마찬가지 꼭지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똑같이 0,0이 되는 거야. 꼭지점은 변함이 없다. 0,0. 그다음에 축을 그려봅시다. 그럼 이렇게 축을 내리게 되면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선대칭이 되겠지? 그럼 이 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꼭지점의 x값을 지나기 때문에 얘를 x는 0이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도 동일하고 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x는 0으로 동일해. x는 0. 그러면 왼쪽 상황을 봅시다. 왼쪽에서는 얘가 뭐가 되냐면 점이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럼 일로 가는 게 증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x가 증가할 때 y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y도 증가한다라 쓰면 되고 이쪽에서는 그럼 이쪽에서는 점이 이렇게 점이 찍힐 거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떨어진다 그래.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르지. 그래서 이 x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축의 왼쪽 축의 오른쪽 축의 왼쪽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러고 이쪽은 뭐가 돼야 돼? x는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그래. 지금 얘랑 그래프의 비교를 잘 봐야 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왼쪽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지?
근데 이쪽은 뭐가 돼? 상황이 반대지. 이쪽이 뭐가 돼야 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고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모양은 이 모양을 무슨 모양이라고 부르냐면 잘 적어놔. 얘를 위로 볼록이라 그래. 얘를 위로 볼록한 모양이라 부른다. 얘를 위로 볼록이라 부르고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 부른다. 아래로 볼록이라 부른다. 두 그래프의 차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해야 될 게 꼭지점, 네, 그래프의 모양,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을 적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쪽도 마찬가지. 꼭지점 적으시고 축의 방정식 적으시고 축에서 왼쪽, 오른쪽. 얘가 기점이 0인 거니까 0보다 왼쪽, 0보다 오른쪽.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라는 그 상황을 니네가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2차 함수의 전부야. 응?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점점 확장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다시 꼭지점 구하기, 축의 방정식 구하기,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무작위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상황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 그럼 이 점을 무슨 점이라 불러야 돼? 내려가다가 찍고 올라가는 지점이니까 이 점이 무슨 점? 꼭지점이 되는 거야. 얘가 꼭지점이 되는 거다 지금. 잘 봐봐. 얘를 무슨 점이라 불러야 돼? 꼭지점이라 부르시면 되고 이 꼭지점에서 직선을 갖다 쭉 내려. 이걸 뭐라 불러야 돼? 축의 방정식. 잘 적어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을 지나는 직선을 축의 방정식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변하면 축의 방정식도 변하게 되는 거야. 맨날 0만 나오는 게 아니라 꼭지점이 변한단 말이야. 꼭지점이 변하면 당연히 축의 방정식도 변하게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이 변한다. 계속 얘네들이 변할 거야.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면 이 x는 3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3보다 작을 테고 오른쪽은 3보다 커지겠지. 얘가 지금 x가 3인 거니까 왼쪽은 뭐가 돼야 돼? 3보다 작을 때 오른쪽은 3보다 클 때가 되겠지. 그럼 이쪽은 보면 점이 뭐하고 있어? x가 증가할 때 y는 떨어지고 있구나.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이 참수의 모양은 막 변할 거야. 막 변하기 때문에 이 꼭지점도 계속 변한단 말이야. 이렇게 썼어. 그럼 얘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럼 꼭지점의 x값을 지나는 직선을 딱 긋는 거지. 얘가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x값을 지나는 직선이 이차 함수의 축이다. 지금 꼭지점 구하고 이 축 구하는 게 엄청 중요해. 포물선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축을 만들잖아. 그럼 축을 만들면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오른쪽은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써야 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뭐라 써야 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 써주면 되고 이쪽은 얘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뭐라 쓰면 돼? x는 증가할 때 y는 떨어지고 있구나. 상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축의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이 전혀 달라. 축의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이 전혀 다른 걸 니네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직선과 포물선의 가장 큰 차이야. 어차피 직선은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 아니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밖에 안 나오지만 이 포물선은 상황이 다르다고. 이렇게 갔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운동이 바뀐다고.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고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로 포물선의 특징이라고. 2차 함수의 특징. 그래서 일단 2차 함수라는 거는 y가 몇 차식일 때야? 2차식일 때가 일단 2차 함수인데 이 1차랑 상수랑 아예 없을 때 이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자는 거였지. 이 그래프랑 잘 정리해 써놔보자. 이 그래프랑 아까 점 찍어봤었지. 원점 찍고 이렇게 그래프, 얘도 원점을 갖다가 찍고선 이렇게 그래프. 그치? 두 그래프를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 점을 무슨 점이라 부른다? 그래서 얘를 이 점을 무슨 점? 꼭지점. 얘가 0,0. 얘도 꼭지점이 얼마? 0,0. 그 다음에 꼭지점이 어디를 지날 때 x값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 불러야 돼? 얘를 축이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 얘가 x는 0이 되는 거지. 얘도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x가 0인데 왼쪽은 0보다 작을 때가 되고 얘는 0보다 클 때가 되고 얘도 x가 0인 거니까 왼쪽은 0보다 작을 때가 되고 얘는 0보다 클 때가 되겠다. 그지? 그럼 이쪽에서 뭐라 써야 돼? 떨어지고 있구나.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구나. 올라가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은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떨어지고 있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으면 돼.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이에요. 2차 함수의 기본. 그러면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 그럼 도대체 이 꼭지점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 이 2차식을 잘 봐봐. y값은 하나인데 x값은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y값 하나에 x값 두 개가 나와. 얘는 봐봐. 만약에 y가 4라 그래 봐봐. 그럼 x제곱이 4기 때문에 x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온다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가 대응이 돼. y값 하나에 x가 두 개가 대응이 된다고. 근데 오직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대응이 되는 점이 딱 존재를 하고 있어. y값이 하나일 때 x값도 오직 하나가 되는 점. 그 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 점이 유일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된다. 봐봐, 내가 만약 이렇게 썼다 생각해볼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잘 보자. 만약에 y가 9라 해보자. y가 9라고 하게 되면 x값이 몇 개 나오겠니? 얘가 2차 방정식이지. y 몇 개 나와야 돼? x가 몇 개 나와야 돼? 여기서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거니까 x값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y가 0이어 봐봐.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을 니네가 지금 배웠으니까 얘가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지. 그치? 그럼 x-2의 제곱이 0 되는 값은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지.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y가 0일 때 유일한 x값이 하나가 존재한다고. 그 점을 뭐라 부르냐면 꼭지점이라 부르는 거야. 꼭지점.
꼭지점을 찾을 때는 y 값이 정해졌을 때 오직 x 값이 하나만 되는 점이 존재를 한다. 그 점을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 부르는 거야. 2차 함수의 꼭지점. 알겠니? 이걸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문제가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y가 몇 차식일 때? 2차식일 때. 그러니까 y가 2차식으로만 표현이 되면 2차 함수라 부르면 돼.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지름이 x인데 반지름의 넓이를 원의 넓이를 y라 그랬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2차식 존재하지?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파이를 보는 게 아니라 2차식이 존재하는지만 봐주면 돼. 1번은 2차 함수가 되더라. 2번은 한 변이 x인데 정사각형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y는 x제곱 되겠지? 얘도 2차식인 거니까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2번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사다리꼴 넓이를 물어봤는데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아무리 쳐다봐도 2차식이 존재하지가 않지? 그래서 얘는 아니다. 아닌 거야. 3번은. 4번은 반지름이 x고 높이가 10인데 원뿔의 부피를 물어봤네. 그럼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밑넓이가 파이 x제곱이지?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이겠지? 원뿔인 거니까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 그럼 2차식이 존재하는 거 보이지? 그럼 얘도 되는 거야. 4번도 되는 거고. 네, 5번은 거리를 물어봤는데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얘는 3x. 몇 차씩 나와? 1차씩 나오지? 그럼 얘도 2차 함수가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2차 함수 몇 번, 몇 번, 몇 번이야? 1번, 2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2차식을 찾는 문제가 존재를 한다. 출제율이 무지하게 높다. 2차 함수를 고르는 문제. 2번 밑줄치시고 2차 함수라는 거는 몇 차항이 존재를 해야 된다. 2차항 이렇게 써놓자. 2차항이 존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먼저 전개를 해주면 4, 얘부터 전개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4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1 kx 제곱에 플러스 2. 그럼 다른 항은 보지 말고 2차항만 보는 거야. 2차항만. 그래서 2차항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겠지? x제곱으로. 그럼 4 플러스 k에다가 2차항 4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는데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2차항이 존재를 해야 돼. 잘 써놓자. 얘가 존재를 해야만 2차 함수가 된다. 그지? 그럼 이 2차항이 존재하라는 소리는 2차항의 개수가 절대로 0이 안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2차항이 0이 돼버리면 2차항은 사라져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0이 안 되게끔 k 값을 만들면 그래서 반드시 k는 뭐가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4가 안 돼야 되겠다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2차항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럼 몇 번이 정답 돼야 돼? 1번 해주면 되겠네. 얘는 f의 3분의 1 구하라는 소리는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라는 뜻인 거니까 대입만 잘 해보자. f에다가 3분의 1 구하라는 소리는 주어진 x값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줘라. 그래서 대입만 잘하고 계산만 잘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1 얘는 3분의 2 마이너스 1인 거구나.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럼 얘 계산하면 3분의 1 얘는 3분의 3 그럼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가 나오면 되겠네. 맞아? 얘 3분의 1 나오잖아.
얘는 3분의 3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야지.